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위대한 근대화 혁명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로부터 시해를 당하여 돌아가신 38주기입니다. 1979년 11.6 사건 38년이 벌써 흘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분 62년 동안 살면서 18년 동안 집권을 했습니다. 이 18년 동안 최단 기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이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전쟁도 하고 암살도 되고 쿠데타도 일어나고 수많은 희생, 수십만, 수백만이 희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희생, 인명 희생이었습니다. 그런 박정희 전 대통령의 38주기가 되는 오늘 그분의 따님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것도 탄생 100주년이 되는 아버지의 기일 뿐만 아니라 생일까지도 지금 감옥에서 맞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한테 총을 맞아 죽고 부인은 북한 간첩한테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 형은 우리 경찰한테 사살당했습니다. 그 따님은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 등 한국에서 제가 신종 양반계급이라고 하는 이 특권층이 지난 1년 동안 선동하고 마녀 사냥하고 그리고 인권을 유리하는 법 집행을 한 그 결말로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떤 심정으로 아버지의 38주기를 맞는지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날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은 전신이 새누리당인데 새누리당은 전신이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이어오는 이 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려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정당인데 이 시국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담스럽다. 정치적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출당을 하겠다는 겁니다. 출당 쫓아내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친박 세력의 반박을 뿐만 아니라 출당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 9명도 지금 생각이 맞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출당에 찬성하는 사람은 최고위원 4명 정도, 홍준표, 이철우 최고위원 등 5명이 어떤 표를 던질지는 애매모호하다고 합니다. 출당하려면 만장일치로 하든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내분이 일어난다 상황에서 출당을 강행을 하면은 분열될 것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어제 미국 외교협회, CFR 외교협회 주최의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 출석해가지고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북 좌파로 인한 한미동맹 균열이 북한 핵무기보다 더 위험하다. 한국 정부의 주류는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 주장했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던 세력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유한국당과 미국 의회 정당 간에 직접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현 상황을 정확하게 본질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시국 인식이 있다면은 이 대한민국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싸울 때가 아닙니다. 체제 위기입니다. 체제 위기라는 것은 자유냐, 억압이냐, 공산화냐, 대한민국이냐,
반공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법치냐 난동이냐의 선택 문제입니다. 보통 체제 위기 때는 국민들이 목숨을 거는 게 원칙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자유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위기에서 대한민국 편에 서야 할 정당은 지금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바깥에 대한민국 세력과 손을 잡고 우방국과 서로 협력하면서 김정은 세력과 대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시기를 골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하느냐. 그 쫓아내는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박정희 세력까지 쫓아내는 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표의 80%는 아버지 박정희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던진 표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쫓아내고 자유한국당이 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합헌적인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주류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쫓아내고 박근혜를 쫓아내고 박정희를 쫓아낸다? 그건 물론 아니라고 하겠죠. 그러나 정치는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뭐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도 국민들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순간 앞으로는 탄핵이 부당했다.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 사태는 선동기자, 정치검찰, 정치판사, 제왕적 국회, 귀족노조가 합세해서 일으킨 것이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은 부당하다, 인권침해다, 뇌물죄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맞서 싸워야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순간 우리가 잘못했다. 탄핵 사태 다 받아들이겠다. 저 사람들이 말하는 촛불혁명 위대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방어선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북한 핵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현 정부의 좌편향 정책을 비판을 하더라도 힘이 빠지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희생양이나 속죄양으로 해서 살아남겠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당이 이렇게 무리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좌파한테 일종의 팔아넘긴 셈이 되는 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는 정리작업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다가 또 다른 기름을 붓는 것이죠. 우리가 뽑은 51.6%의 지지로 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던 그 정도가 아니라 앞장섰던 30여 명의 바른정당 국회의원과 지금 당하고 있는 박근혜 두 사람을 같은 저울에 놓고 달면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헌법 입장에서 누가 정당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바른정당 의원들보다 더 무게가 안 나갑니까? 지지 세력이 박정희, 박근혜 지지 세력이 바른정당 지지 세력보다도 더 약하다고 보십니까? 박근혜, 박정희 그리고 이어지면은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승만 이 노선을 보수 정당이 포기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보수는 역사의 잘잘못을 다 수용하는 자습니다. 박근혜의 잘된 거, 잘못한 것도 다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못한 게 많죠. 친중 반일적 외교 노선을 택했다든지 조직 관리에 실패했다든지 무엇보다도 정권을 어이없게 놓쳤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는 큰 결격사유입니다. 그러나 잘한 것도 많습니다. 좌편향 교과서 개혁 시도, 사드 배치 결정,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것, 한일 군사교류 보호협정 체결 등 잘한 게 많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 등 잘못한 것만 집어내가지고 몰아낸다? 보수 정당은 이승만, 박정희 그 뒤로 쭉 내려오는 이 정권의 잘잘못은 가리되 그것이 한국 현대사의 부정할 수 없는 정통의 맥락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어느 한 시대를 부정하면 안 돼요. 등소평이 모택동 노선을 부정해주면은 오늘의 중국도 시진핑도 없습니다. 등소평은 모택동 동지가 잘못한 게 30%다. 문화대혁명, 대약진 운동으로 크나큰 재앙을 가져왔다. 특히 문화대혁명은 이건 반란이었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도 그러나 70%가 잘했다. 또 모택동 동지가 잘못한 데는 나의 책임도 있다. 이렇게 역사를 정리함으로써 모택동 노선까지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두 번이나 몰아내고 자기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유석일을 죽게 만든 그 모택동 노선을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아니, 보수정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씨가 더구나 더 큰 적,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과 그 김정은 정권과 연계된 남한의 종북 좌파 세력과 맞서서 이 대한민국을 구출해야 되는데, 지켜내야 하는데, 박근혜 노선을 부정하고 누구하고 손을 잡을 힘이 있습니까? 계산도 맞지 않고 인간적인 의리로도 맞지 않고 이념적으로도 맞지 않고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고위원들 안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고 하니까 여기서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출당 계획을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 이야기대로 북한 핵보다 더 위험한 세력과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